윤 간호사, 김 회장님 방에서 밤마다 몰래 나오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봤어? 다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 몰라? 환자 돌본다고 하기엔 너무 은밀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 밤마다 그렇게 드나들면 그냥 간호가 아니잖아. 혹시 유산이라도 노리는 거야? 속삭이듯 퍼져나가던 그 말은 복도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이 내게 꽂혔죠. 55세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내가 하루아침에 회장님을 꼬신 여자로 낙인 찍힌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륜설 뒤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저는 55세 윤미선이라고 해요.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병원 사람들이 저를 72세 김성우 회장님과 불륜 관계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악성 루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뒤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소문의 시작. 제가 김성우 회장님을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어요.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이었죠. 가족들이 재산 다툼 끝에 회장님을 요양병원에 버려두다시피 하셨거든요. 상처를 받으셔서 그런지 처음엔 정말 까칠하셨어요. 간호사들이 다가가면 소리 지르고 약도 안 드시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만큼은 조금 달랐어요.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성우 회장님이 입원하신 지 시간이 좀 지난 후부터 오래 누워 계시니 욕창이 생기신 거예요. 냄새가 심했죠. 다른 간호사들이 처치하러 가면 얼굴을 찡그리고 냄새 너무 심하다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때 성우 회장님 표정을 봤어요. 정말 부끄러워하시고 위축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죠. 환자분, 괜찮으세요? 욕창은 누워 계시면 생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병사들한테 말해놓을게요. 잘 관리하면 금방 나을 거예요. 다른 간호사들이 대충 처치하고 빨리 나가려고 할 때 저는 정성껏 소독하고 약을 발라드렸어요. 회장님이 아파하시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여기 환자분들은 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고 부모님 생각나니 힘들지 않았거든요. 많이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해야 빨리 나아요. 그때 성우 회장님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셔서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환한 웃음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일이 뭐 대수인가요? 빨리 좋아지도록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성우 회장님이 저에게만큼은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하신 게 말이에요. 제가 약을 가져다 드리면 투덜거리면서도 받아 드셨고 다른 직원들이 신기해했죠. 하루는 성우 회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간호사양, 날 인간으로 대해줘서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 순간 복도에서 원무팀장 이정숙 씨가 지나가다 보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정숙 원무팀장은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인물이었어요. 남들 앞에서는 깔끔한 단발머리에 고급 브랜드 정장을 걸치고 병원의 기둥처럼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뒤에서는 별명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소문 제조기예요. 병원에 온 소문의 시작은 이정숙 팀장의 입방아에서 시작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정숙 팀장의 평판도 좋진 않았어요. 병원에 오래 다니던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숙의 과거에 관한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과거 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의사와의 불륜으로 소송까지 번졌다는 이야기, 환자 보호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 심지어는 병원 납품업체 사장과 내통의 뒷돈을 챙겼다는 얘기까지 어느 하나 확실히 밝혀진 건 없지만 늘 그 주인공이 정숙이라는 점은 기묘할 정도로 일관됐었죠. 그런데 성우 회장님은 그런 소문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전히 저를 부르셨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오면 짜증내시면서도 저한테만큼은 따뜻하셨죠. 어떨 때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시기도 했어요. 다음 날부터 병원 곳곳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윤미선 씨, 또 회장님 방에서 늦게 나왔다더라?
매달 돈 받는 거 아냐? 55세에 72세라니 정말 대담하네. 화장실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식당에서도 제 뒷말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뭐라고 해명할 수도 없고 그냥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72세 회장님과의 불륜설이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처치할 때마다 다른 간호사들은 또 냄새난다, 정말 힘들어라며 얼굴을 찡그렸지만 저는 그런 표정 한 번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장님께 더 신경 써드렸죠. 간호사양,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나마 사람처럼 살아.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따뜻한 말씀을 들으니 고맙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소문은 더 커질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55세의 평범한 간호조무사가 72세 회장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가족과 현실. 며칠 후 아들 민우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마다 저를 보러 와요. 28살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제게는 소중한 아기죠. 엄마, 요즘 힘들어 보이시네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들 앞에서 병원 소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하지만 민우는 눈치가 빨랐어요. 혹시 병원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결국 저는 털어놨어요. 성우 회장님과의 소문, 동료들의 시선, 모든 게 힘들다고요. 민우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요. 엄마가 언제 그런 분이었어요? 소문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엄마 믿어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아들이 걱정할 일을 만들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우 회장님이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먼 산을 바라보시면서 혼잣말을 하시곤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주시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참 고마운 분이었어. 처음엔 치매 증상인가 했는데 너무 또렷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았죠. 어느 날 성우 회장님이 갑자기 제게 물어보셨어요. 간호사양, 혹시 성이 주씨인가? 아니요, 저는 윤 씨예요. 아, 그런가. 윤씨구나. 실망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정말 이상했죠. 병원에서는 소문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이정숙 팀장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제가 성우 회장님 방에서 나오는 시간까지 체크하더라고요. 오늘은 8시 반에 나왔네. 평소보다 30분 늦었어. 정말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성우 회장님은 다른 사람들이 돌봐드리면 약도 안 드시고 밥도 안 드셔서 제가 계속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죠. 제가 더 자주 성우 회장님을 돌볼수록 소문은 더 커졌고 소문이 클수록 다른 직원들은 더 거리를 두었어요. 그러면 결국 제가 더 많이 돌봐야 했고요. 갈등의 심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정숙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미선 씨, 요즘 회장님과 좀 가까워진 것 같던데? 그냥 업무상 돌보는 거예요. 업무상이라기엔 좀 특별해 보이던데. 혹시 뭔가 기대하는 거 있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정숙 씨가 무슨 속셈인지 뻔히 보였거든요. 저를 또 동료들 가십거리로 만들 작정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제일 열심히 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둘이 특별한 사이라니까. 회장님 꼬셔서 유산 노리는 거 아니야? 저번엔 환자 침대에서 둘이 아주 딱 붙어 있더라고?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면 대화가 뚝 끊기고 식당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죠.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제가 하루아침에 욕망 덩어리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성우 회장님은 오히려 저에게 더 의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성우 회장님이 제 손등을 살며시 매만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간호사양, 내 마지막 가는 길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마워요. 따뜻한 말씀이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관계는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회장님, 저는 바빠져서 이제 다른 간호사분들이 잘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왔는데 복도에서 이정숙 씨와 마주쳤어요. 오늘은 일찍 나오네? 무슨 일 있었어? 정말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정숙 씨의 시큰둥한 미소가 너무 불쾌했죠. 며칠 후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미선 씨, 요즘 병원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성우 회장님과의 관계를 좀 정리하는 게 어때요? 다른 환자분들도 있고 병원 이미지도 있고 말이에요. 결국 이정숙 씨가 원장님까지 움직인 거였어요. 억울했지만 뭐라고 할 말도 없었죠.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해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가슴이 요동치고 눈물이 다 나왔어요.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원장님의 마지막 말이 귀에 울렸어요. 20년 넘게 성실히 일한 병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죠. 위기의 순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우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사직까지 고려하라고 해요? 민우가 정말 화를 냈어요. 아들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당장 병원 가서 따져볼게요. 안 돼, 민우야. 괜히 일만 더 커져. 하지만 민우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제가 출근했을 때 민우가 원장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었어요. 정말 창피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이렇게라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에요. 병원이 잠시 요란해져서 환자며 간호사며 모두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우 회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셨어요. 평소에는 방에서만 계시는데 무슨 일인지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민우와 성우 회장님이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그 순간 성우 회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성우 회장님이 민우를 아주 뚫어지도록 쳐다보셨어요. 민우도 당황했죠. 할아버지, 혹시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네 이름이 뭔가? 저는 추민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추민우? 추씨가 흔한 성씨는 아닌데 이렇게 만나네. 성우 회장님이 갑자기 흥분하셨어요. 혹시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셨나? 민우가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성우 회장님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너무 흥분하신 거예요. 그때 그분이 추씨 성이었는데 혹시 무슨 얘긴지 저도 민우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우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너무 흥분하셨던 거죠.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혈압이 급격히 올라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병원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수군거림도 줄어들었고요. 진실의 발견. 성우 회장님이 의식을 찾으신 건 이틀 후였어요. 제가 곁에서 지키고 있는데 눈을 뜨셨어요. 간호사양, 고마워. 정말 고마워.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 간절한 게 담겨 있었죠. 간호사양, 아들이 추씨 성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혹시 남편 성함이 추영철 맞으신가? 네, 제 남편 이름이 추영철 맞아요. 그런데 제 남편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아, 역시 이렇게 돌고 돌아 만나게 되었네. 성우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날이 12월 23일이었어.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지. 성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 실패로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어.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맥이었지. 집도, 차도, 모든 걸 잃었어.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고,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거든. 성우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을 거야. 한강대교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때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내 옆에 섰어.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리더니 물었어. 아저씨,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그렇게 다정하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차에서 내리시더라고. 키가 170cm 정도의 마른 체격이셨어.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는데 그분이 내게 천천히 다가와서 말씀하셨어. 아저씨, 저도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죽으면 안 돼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어요. 그분이 내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어. 따뜻한 곳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거절했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 성우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국 택시에 타게 됐는데 그분이 히터를 최대로 틀어주시더라고. 스문의 시간,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따뜻한 어묵국과 컵라면을 사다 주셨어.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어묵국을 먹는데 그분이 물어보셨어.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 사정을 털어놓게 되더라고. 사업 실패, 빚, 가족이 떠난 이야기를 다 했어. 그분이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말씀하셨지. 아저씨, 저도 택시 운전하면서 힘든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또 와요. 성우 회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분이 지갑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시더라고. 어린 아들과 아내가 찍힌 사진이었어. 저도 아들 대학 보내야 해요. 매일 12시간씩 택시 운전해도 쉽지 않지만 가족 때문에 버텨요. 아저씨도 다시 시작하세요. 병원에서의 기적 같은 돌봄. 그런데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내가 쓰러진 거야.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거든. 그분이 나를 업고 택시에 태워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어. 성우 회장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3일 동안 입원했는데 그분이 매일 병문안을 와주셨어. 택시 운전 끝나고 밤늦게 와서 어떠세요? 밥은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퇴원할 때 그분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 당분간 드실 약값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있었어. 그때 택시기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말이야.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 나중에 아저씨가 다시 잘 되시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게 저한테 갚는 거예요. 성우 회장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 성함이 추영철이라고 하셨어. 성우 회장이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든 거야. 30년 넘게 그분을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그분의 아들을 만나게 되다니. 성우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간호사 양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 때마다 그분이 생각났어. 같은 마음, 같은 따뜻함이었거든. 이제야 알겠어. 그분의 가족이니까 그랬던 거구나. 진실의 밝혀짐과 결말. 다음 날 민우가 병원에 와서 직원들 앞에서 모든 걸 공개했어요. 장학금 영수증, 재단 편지, 아버지의 택시 운전 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줬죠.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특히 이정숙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음모가 완전히 드러난 거니까요. 원장님도 당황했어요.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미선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니까요. 진실이 밝혀진 후
병원 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저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고 소문을 퍼뜨리던 이정숙 팀장은 순간적으로 고립되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교묘하게 입방아를 돌렸는지 이제 누구나 알게 된 거죠. 이정숙 팀장은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화를 감추고 평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예전처럼 권위를 행사할 수도 없었죠. 동료 간호사들은 속으로 이제야 제대로 되는구나라며 수근거렸고 그녀가 과거에 벌였던 작은 악행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환자 보호자로부터 받은 금품, 병원 납품업체와의 내통 의혹, 소송으로 얼룩진 과거들 전부 다요. 점점 병원 내에서 설 자리를 잃은 이정숙 팀장은 결국 병원 원장에게 불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압박과 내부 고발이 겹치면서 결국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죠. 평소 권위적이고 세련된 모습 뒤에 숨겨진 교만과 탐욕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성우 회장님은 그 후로 건강이 더 나빠지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해 보이셨어요. 간호사양, 내가 살아온 마지막 날들이 자네 덕분에 따뜻했네. 성우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성우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지만 정작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씁쓸했죠. 민우와 제가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어요. 은인의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죠. 성우 회장님이 떠나신 후 민우와 함께 남편 산소에 갔어요.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선행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가 도우신 분을 저희가 잘 모셨어요. 산소 앞에서 민우가 말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말했죠. 여보, 당신이 살려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날 오후 바닷가에 갔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곳이거든요. 엄마, 할아버지께 은혜 갚으셨네요. 민우가 위로해줬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소문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불륜설 같은 건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따뜻하고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죠. 존경하는 눈빛이에요. 가끔 성우 회장님이 계셨던 방을 지나갈 때면 생각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결국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꾹 눌러주시면 당신에게 건강과 큰 행운이 따라옵니다.